네, 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 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균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은요. 한간의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이통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갤럭시 FE 제품입니다. 노트 F입니다. 아, 갤럭시 노트 F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노트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화내지 맙시다. 아니 근데 이름 너무 헷갈려요. 갤럭시 막 S, 7. 아, 그 S랑 노트밖에 없는데. S랑 노트밖에 없어요. 아, 제가 쓰다 보면 힘들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 잘못했고. 여튼 뭐 FE가 나왔는데 뭐 좀 이슈가 좀 있나요? 이슈가 있지요. 지금 노트 FE가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럼요. 예, 네. 지금 아, 나오자 7일날 돌풍. 네. 7일날 발매가 됐는데 나오자마자 막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일단 국내에 갤럭시 노트 FE가 40만 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초도 물량 3만 대가 나오자마자 거의 뭐 품절 사태를 그게 빚고 있죠. 일부 색상들은 아예 그냥 네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진짜 잘 팔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갤럭시 노트 FE가 사실은 어떤 제품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그게 갤럭시 노트 7의 리퍼비시 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노트 7을 단종을 하면서 그 발화 원인을 발표할 때 갤럭시 노트 7의 리퍼비시 폰은 없다. 발매할 의지가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돌연 그 갤럭시 S8을 출시하기 한 일주일 전쯤 느닷없이 발표를 하죠. 갤럭시 노트 7 재활용 방안을.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재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좋죠. 예, 그리고, 재활용하는 예. 건 좋아요. 반응도 되게 좋았던 폰이고. 맞아요. 반응이 너무 좋았기 사실 때문에 얼마나 팔렸었죠, 국내에서? 작년에 사실 갤럭시 노트 7이 7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아, 시장 추산치로 보통 그 정도 보죠? 70만 대 좀 많게 보는 데는 100만 대 조금 안 되게까지도 보는데 그 정도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사실 갤럭시 시리즈에서 S 시리즈보다 노트 시리즈가 팬층이 더 두꺼운 맞아요. 네. 제품이거든요. 특화된 제품이죠. 네, S 시리즈도 플래그십 제품이고 둘 다 뭐 우수한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애플 보통 팬심이 두텁다고 하잖아요. 삼성에서 갤럭시 시리즈 하면 노트거든요. 맞아요. 그럼 노트 7도 잘 나갔고 이번에 나온 FE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 다 좋은데 왜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게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트 7의 노트 7을 리포한 게 지금 노트 F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노트 7이 근데 어떻게 됐냐? 노트 작년에 2달 만에 나오자마자 2달 만에 단종이 됐단 말이에요. 또 아픈 얘기를 끄집어 네, 내시네요. 단종이 됐어. 단종이 됐죠. 네, 단종이 돼서 지금 삼성에서 이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단 말이죠. 아, 삼성도 하고 이통사도 하고 네. 같이 내놨죠. 리콜 네. 정책 중에 하나였죠. 보상 정책을 내놨는데 그 보상 정책에 지금 당시에는 명시를 한 게 S8하고 노트 8만 얘기가 됐단 그렇죠. 말이죠. 내년에 나올 혜택을 줄 수 제- 있는 소비자한테 혜택 주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노트 7의 리퍼비시 폰인 노트 FE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것도 보상책에 들어가야죠. 아, 빠졌나요? 안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빠졌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7일날 발표하기 전에 삼성 쪽에서는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말을 바꿔가지고 FE는 빠진다라고. 그게 왜 빠졌죠? 이게 저희 근데 삼성에서 제공하는 그 보상 프로그램이랑 그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랑 다르지 않나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처음에 삼성 쪽에서는 FE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통사에도 확인을 했어요. 이통사에 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통사는 딱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상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 그럼요. S8하고 노트 8. 노트 8만 들어갔기 때문에 FE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2번 확인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고객분이 문의를 했던 걸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삼성 본사 측에 이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그때도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기사가 나가고 나서 자고 일어났다. 기사가 나오고 났더니 FE는 빼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담당자들 실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로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모르겠으나 부담스러웠던 거 아닐까요? 이통사. 부담이야 당연히. 이게 제가 볼 땐 부담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제품인데 이통사하고 제조사하고 다른 정책을 피면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분명히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그냥 애시당초 어차피 노트 7에
리퍼폰이기 때문에 노트 7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노트 7의 자꾸 입에 후속이 붙는데 리퍼폰. 리퍼폰인 F2를 당연히 여기 보상책에 넣어줘요. 그래야 노트 7의 근데 피해를 아까 입었던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삼성전도 처음에는 이걸 리퍼비시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진행되다 보면 그 내부 사정이라는 게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뀔 수 있으니까 넣어줘야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F2가 나왔으니까 F2도 노트 7 보상책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70만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어요. 내가 새 제품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느닷없이 뻥뻥뻥뻥 터져버리고 그러더니 다 반납하래. 근데 이게 노 기자가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얘가 플래그십 제품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대도 좀 다르고. 그렇죠. 엄밀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퍼비시폰이라는 어감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부감이 좀 있죠. 한번 리콜한 제품을 다시 수리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도 있고 하니까 가격을 다운시키고 더 이상 이 제품을 사실 앞으로 나올 노트 8에 비교하면 한 단계 낮은 제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 불만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는 그걸 거고. 동급에 놓고 아니 노트 8으로 보상해 준다더니 최고의 폰으로 신제품으로 보상해 준다더니 갑자기 왜 수리한 폰으로 보상을 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1:1 교체가 아니라 이게 그 보상 프로그램 자체가 좀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노트 7을 썼던 분들이 이 기기를 이제 반납을 하고 기존 할부금의 절반을 이제 보상해주는 그렇죠, 이런 정책인 건데. 지금 저 말하려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정리 좀 하고 오세요. 네. 진정하고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노트 7을 반납을 하고 이제 갤럭시 S7이나 S7 엣지 또는 노트 5로 사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면서 약정을 걸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2년 약정을 걸면 이 2년 약정에 1년 동안은 무조건 이 폰을 쓰고 이 폰을 1년을 쓰다가 나중에 새 폰이 나왔을 다시 때 이제 S8이나 노트 8이 나왔을 때 이 폰을 삼성 측에 반납을 하면 50%이 기존 단말기의 50%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노트 F2로 가도 어차피 이거에 대한 할인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쓰던 S7이나 S7 엣지, 노트 5의 금액을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선택권을 좀 보상해 주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뭐 그것도 말은 맞는데. 저는 초기 정책상 오히려 혼선이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예정된 제품도 아니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튀어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정책에서 뭔가 그렇게 갑자기 추가된다는 게 오히려 더 소비자들한테 혼선을 불러오지 혼란을 않을까. 줄 수 있다. 근데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FE가 어쨌든 간에 갑자기 나타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 제품을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노트 7에 대한 그 피해자들은 정말 제대로 된 구제책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혜택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 만큼 그 사람들이 근데 항상 외쳤던 게 뭐냐 하면 노트 7과 같은 제품을 내놔라. 그리고 리퍼 해달라. 라고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FE가 나왔으면 예외적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뭐 보상 프로그램에 넣어주고 노트 프로그램에 보상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인 거죠. 그게 또 플래그십이 아닌데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 삼성이나 뭐 이통사나 삼성 입장에서는 플래그십 원하는 소비자를 그렇죠. 위한 아무래도 정책인 네 뭔가 아마 대부분의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그 노트 7에서 노트 8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그 보상 정책을 이용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출시 기간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니까 조만간, 얼마 네. 남지 않았으니까 8월 말에 발표하고 네. 9월에 판매 시작하고 그렇게 따지면 노 기자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네, 사실 맞다 안 맞다는 건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69만 9,600원의 출고 그 갤럭시 노트 FE의 출고가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시지원금 받고 이러면은 40만 원 중반대에 구입이 가능해요. 그 정도 가격이면 거의 뭐 새로운 그 미드레인지 그 제품 이 새로 출시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갤럭시 노트 7의 연장선상에서 이 제품을 봐야 하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좀 더 있으면 더 싸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FA가 정말 뜨겁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40만 대 준비한 게 금방 동이 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계속 취재하면서 좀 더 이제 핫한 이슈가 나오면 갤럭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